문제의 항공편은 지난 10일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상륙하는 KML 네덜란드 항공이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승객들도 함께 탑승해 있었는데요. 비행 도중 한국인 A씨가 기내 화장실에 가려 했더니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내 화장실 문에 이렇게 한글로만 승무원 전용이라 적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한국인 승객들만 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를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던 한국인 승객 A씨는 네덜란드 항공 부사무장에게 왜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이라는 문구를 화장실 문 앞에 달아둔 것인지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영어로도 써줄게 라며 이렇게 아래 영어로 For crew only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KM의 네덜란드 항공 측은 승무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스템을 돌린 결과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반면 한국은 상당히 안전하고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문구를 한국인 A씨가 사진을 찍자 KM의 네덜란드 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까지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종차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한국인 A씨가 이 문제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문제를 알렸고 네덜란드 항공사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 밝혔습니다. 기내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규제와 코드명을 알려주고 제가 정말 불법 행위를 했다면 바로 사진을 지우겠습니다. 다만 법률적 근거 없이 저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강요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KML 스스로도 이 상황이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 아닙니까? 라며 기내 화장실에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이라 적어놓은 이유와 또한 만약 정말 바이러스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면 공식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를 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상당히 커졌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이를 다루며 KML 네덜란드 항공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글로벌 여행 전문 미디어 원마일 에어타임이 공개한 승무원과 한국인 승객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승무원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아시아의 상황은 건강에 문제가 너무 많다. 일단 우리를 보호해야 우리가 승객들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아프면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너도 알잖아. 이 한국인 승객 A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어로만 쓴 건가요? 그러자 네덜란드 항공의 승무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까먹었어. 그냥 적어달라 했고 그게 다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리가 잊고 있었어. 내가 영어로 썼어야 했는데. 라며 승무원이 당신의 아이패드로 무엇을 찍었는지 확인해야겠어. 라고 말하자 한국인 승객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우리 대화는 끝났어요. 내 아이패드를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라 전했습니다. 글로벌 여행 전문 미디어 원마일 에어타임은 KML 승무원이 인종차별로 고발되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승무원 전용이라는 문구는 분명 여러 언어로 함께 쓰였어야 했는데 한국어로만 쓰여져 있어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느낀 것에 완전히 이해가 된다 보도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즉각 대응에 나섰죠. 국토교통부는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로 표기하는 등 차별적 조치를 한 KML 네덜란드 항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까지 경고하자 KML 네덜란드 항공은 바로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입장문에는 때때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무원이 의도하지는 않았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함께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KML 네덜란드 항공이 또 한 번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한 점과 이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꼈던 고객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KML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항공사이자 세계 최초로 기내에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1984년부터 운항을 시작하였는데요. 지난해 한국 운항 35주년을 맞아 KML 네덜란드 항공의 피터 엘버스 CEO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35년 동안 한국에서 고객을 중심에 두고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장해 왔다
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5년간 쌓아온 KML 네덜란드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대한민국이 또다시 세계 최고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대부분 봉쇄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자로 한국은 18명 밖에 판정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 유입이 8명이었다고 하니 사실상 8명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단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수천만이 모이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더욱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선거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선을 연기하거나 우편 투표로 대체했는데 한국이 전국 단위의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자 초유의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뛰어난 방역 정책을 소개하기에 바빴던 외신들은 이제는 한국의 선거까지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세계 각국도 결국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미국은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선거가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한국이 세계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MBC 뉴스는 다음은 한국이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방법입니다. 과연 미국도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MBC는 한국은 깜짝 놀라울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수많은 한국 유권자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투표하는 모습을 감탄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투표는 미국의 일부 주가 대통령 예비선거를 철회하거나 우편 투표로 전환한 미국의 선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MBC는 특히 한국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손소독제로 손을 씻고 안면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37.5도 이상의 열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부스에서 투표를 한 후에 매번 투표소를 깨끗하게 소독하는 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부 격리자들은 특정 시간과 특별히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MBC는 한국은 일부 격리자들까지 투표가 가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공정한 선거 없이는 세계의 민주주의가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선거가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세계 각국에 선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칠레,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및 12개가 넘는 미국주와 심지어 러시아 대통령의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투표마저 연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투표 중 일부는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거나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것이죠. 즉, 한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의 총선이 다른 국가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BBC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뛰어난 대응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의 극찬을 받고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며 선거까지 실시하는 와중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일본 전체 판정자 수는
18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 4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1653명입니다. 한국을 거듭 비판하던 일본이 드디어 한국을 추월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은 여전히 판정자들의 경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테스트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니 앞으로 일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 같은데요. 일본은 또다시 마스크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가구당 마스크 2장씩 배포하는 비용으로 466억엔, 원화로 5,20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략 1억 3천만 장의 첫 마스크를 장당 260엔에 매입하는데 338억엔을 사용할 예정이며 배송비로만 128억엔을 지불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능이 좋은 마스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첫 마스크인데 너무나 큰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스크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배포해준 첫 마스크의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진정 어른용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번에 배포하는 첫 마스크는 가로 13.5cm, 세로 9.5cm로 충분히 성인의 입과 코를 덮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스크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착용한 마스크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입과 코를 가리긴 하지만 사실상 누가 봐도 일반 성인들이 착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입니다. 또한 후생노동성 질의응답에는 황당한 답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만약 귀에 거는 부분이 끊어진다면 테이프나 끈으로 묶어서 다시 사용하라라는 답변 등도 있었다고 NHK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문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도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첫 마스크 배포에 대해 아사히 신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첫 마스크가 2장당 3,300엔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현재 일본인들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기에 배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서 지금 배포 중인 마스크는 씻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에 일본인들의 마스크 수요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스크 배포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답변도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능 좋은 마스크도 아니고 첫 마스크 한 개를 원화로 대략 1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가격인가 하면 우수한 한국의 KF94 마스크조차도 한 개당 그렇게까지 비싼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아사히 신문에서는 지난 4월 17일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며 마스크 판매를 정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암울한 상황에 비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일본의 요상한 수업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일본인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야자키 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미야자키에 있는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원격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강사가 교실에 와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위기 때문에 확산 방지 차원에서 NTT 도모코 기업의 협력을 얻어 태블릿 등을 이용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수업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결과물을 강사에게 전송하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중국발 위기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접촉이 낮아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도 일본인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장에서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원격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 위해서 교실에 모여 앉아 있었으며 교사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그야말로 정반대의 온라인 수업인데요. 정말 일본의 상상력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격 수업이라는 것은 보통 학생들이 집에 있고 교사가 지정된 장소나 교실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정상입니다. 당연히 한국이나 일반 국가에서는 그게 상식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단지 교사 한 명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계약인 건가요? 도무지 일본인들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와카야마현의 일부 학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등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모니터를 통해 교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독특한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조차도 정말 이 상황이 이상했는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원격 수업을 강사만 하고 있네요. 문제는 학생들이 전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강사만 안전하면 해결되는 것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원격 수업인가요? 등등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그냥 일본의 일처리를 보면 웃음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